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번 커먼 레일 디젤 기관의 공기요량 센서 AFS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EGR 피드백 제어 기능을 주로 한다. 2. 열막 방식을 사용한다. 3. 연료량 제어 기능을 주로 한다. 4. 스모그 제한, 부스터 압력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정답은 3. 연료량 제어 기능을 주로 한다. 해설. 공기요량 센서 AFS는 스로틀 바디에 설치되어 에어클리너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하여 신호로 변환시켜 ECU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커먼 레일 디젤 기관에서는 연료량 제어 기능보다는 주로 배기가스 재순환 제어 기능에 사용된다. 2번 수랭식 기관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냉각수 부족, 2.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을 때, 3. 구동벨트 장력이 작거나 파손, 4. 송풍기 고장. 정답은 4. 송풍기 고장. 해설. 수랭식 기관의 과열 원인으로 냉각 수량 부족, 냉각팬 파손, 구동벨트 장력이 작거나 파손,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 고장, 라디에이터 코어 파손 등이 있다. 송풍기는 공랭식과 관련이 있다. 3번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피스톤 링의 마모가 심할 때, 2.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3.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4. 밸브 가이드의 마모가 심할 때. 정답은 3.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해설. 윤활유 소비의 원인은 연소와 노설이다. 피스톤링, 실린더가 마모되면 윤활유가 연소 실내로 들어가 파괴되며 밸브 가이드가 마모되면 윤활유가 누출된다. 4번 아래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는 1. 냉각수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2. 엔진 오일이 부족하여 유압이 낮을 때, 3. 브레이크의 기 부족할 때, 4. 연료가 부족할 때. 정답은 2. 엔진 오일이 부족하여 유압이 낮을 때. 해설. 그림의 경고등은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으로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오일 회로가 막혔을 때 점등된다. 5번 온도의 변화에 따라 오일의 점도가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열팽창 계수, 2. 최적탄성 계수, 3. 점도 지수, 4. 발화점. 정답은 3. 점도 지수. 해설. 점도 지수란 오일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점도가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오일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을 것을 나타낸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되고 하강하면 높아진다. 6번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회전력, 2. 토크 변환비, 3. 종 감속비, 4. 변속 기어비. 정답은 2. 토크 변환비. 해설. 토크 변환비는 토크 컨버터의 최대 회전력을 말한다. 7번 배기가스 색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흰색이면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검은색이면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머플러에 물이나 습기가 있는 경우 흰색 연기가 나오면 온도차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엔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4. 무색 투명하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은 3. 머플러에 물이나 습기가 있는 경우 흰색 연기가 나오면 온도차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엔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해설. 머플러에 물이나 습기가 있는 경우 흰색 연기가 나오면 온도차에 의한 현상이므로 엔진과는 무관하다. 8번 디젤 기관의 흡입 행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1. 공기, 2. 연료, 3. 혼합기, 4. 엔진 오일. 정답은 1. 공기. 9번 피스톤 링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열전도 작용, 냉각작용,
2. 기밀 유지, 작용, 밀봉작용. 3. 오일, 윤활유, 제어작용. 4. 균형작용. 정답은 4. 균형작용. 해설. 피스톤 링은 압축 링과 오일 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여 엔진 효율의 손실을 막는다. 실린더 벽의 유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에 열전도 작용을 통해 냉각에도 도움을 준다. 10번. 측압을 받지 않는 스커트부의 일부를 절단하여 중량과 피스톤 슬랩을 경감시켜 스커트부와 실린더 벽과의 마찰 면적을 줄여주는 피스톤은 1. 오프셋 피스톤, 2. 솔리드 피스톤, 3. 슬리퍼 피스톤, 4. 스플릿 피스톤. 정답은 3. 슬리퍼 피스톤. 11번. 동일한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옳은 것은 1. 전압 2배, 용량 2배, 2. 전압 그대로, 용량 2배, 3. 전압 2배, 용량 그대로, 4. 전압 그대로, 용량 그대로. 정답은 3. 전압 2배, 용량 그대로. 해설.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올라가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상승한다. 직렬 연결 시 전압은 개수만큼 증가하지만 용량은 한개일 때와 같다.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은 개수만큼 증가하지만 전압은 한개일 때와 같다. 12번.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 모두에 들어있는 것은 1. 전류 조정기, 2. 전압 조정기, 3. 저항 조정기, 4. 다이오드. 정답은 2. 전압 조정기. 해설. 직류 발전기의 조정기에는 컷아웃 릴레이, 전압 조정기, 전류 조정기가 포함되어 있고 교류 발전기에는 전압 조정기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통으로 구성된 것은 전압 조정기이다. 13번.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DV 주로 AC 600V 이하의 저압 가공인 입선으로 사용된다. 나. OW 5궤 저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된다. 다. MI 케이블 고압의 지중전선에 사용된다. 정답은 가와 나. DV 주로 AC 600V 이하의 저압 가공인 입선으로 사용된다. OW 5궤 저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된다. 해설. MI 케이블은 저압용 케이블로서 화재 예방이 특히 필요한 문화재 등에 사용된다. 14번. 건설기계에서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 주행 중 점화장치에 전류를 공급한다. 2. 주행 중 등화장치에 전류를 공급한다. 3. 주행 중 발생하는 전기 부하를 담당한다. 4. 기동장치의 전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정답은 4. 기동장치의 전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15번. 납산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정전류 충전, 2. 정전압 충전, 3. 급속 충전, 4. 별전류 충전. 정답은 1. 정전류 충전. 해설.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는 일반적으로 극양단에 일정한 전류, 정전류를 걸어두어 충전한다. 16번. 실드빔식,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는다. 2.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3. 사용에 따른 광도의 변화가 적다. 4.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정답은 4.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해설. 실드빔 전조등은 렌즈나 필라멘트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7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의 구성품으로 맞는 것은 1. 슈, 조인트, 스프로킷, 핀, 슈볼트. 2. 스프로킷, 트랙 롤러, 상부롤러, 아이들러. 3. 슈, 스프로킷, 하부롤러, 상부롤러, 감속기. 4. 슈, 슈볼트, 링크, 부싱, 핀. 정답은
4. 슈볼트, 링크, 부싱, 핀. 해설. 무한 궤도식의 트랙은 링크, 핀, 부싱, 및 슈핀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들러, 상하 브롤러 스프로킷에 감겨져 있고 스프로킷에서 동력을 받아 구동된다. 18번 굴삭기에서 매 1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할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작동률 배수 및 여과기 교환. 2. 어큐뮬레이터, 압력 점검. 3. 주행 감속기 기어의 오일 교환. 4. 발전기, 기동 전동기, 점검. 정답은 1. 작동률 배수 및 여과기 교환. 해설. 오랜 시간 유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응축수가 생겨 오일에 혼합되게 된다. 굴삭기에서 작동유, 배수와 여과기 교환은 1000시간마다 해줘야 할 정비사항이 아니다. 19번 다음 중 굴삭기의 작업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브레이커 2. 파일 드라이브 3. 힌지 버킷 4. 크러셔. 정답은 3. 힌지 버킷. 해설. 힌지 버킷은 굴삭기의 버킷과는 다른 것으로 석탄, 소금, 모래, 비료 등 흘러내리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20번 굴삭기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가급적 경사대를 사용한다. 2. 트레일러로 운반 시 작업 장치를 반드시 앞쪽으로 한다. 3. 경사대는 10에서 15도 정도 경사시키는 것이 좋다. 4. 붐을 이용하여 버킷으로 차체를 들어올려 탑재하는 방법도 이용되지만 전복의 위험이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2. 트레일러로 운반 시 작업 장치를 반드시 앞쪽으로 한다. 해설. 굴삭기를 상차할 때에는 붐이나 작업 장치를 뒷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1번 중장비 기계 작업 후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파이프나 실린더의 누유를 점검한다. 2. 작동 시 필요한 소모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3. 겨울철엔 가급적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다. 4. 다음날 계속 작업하므로 차 내외부는 그대로 둔다. 정답은 4. 다음날 계속 작업하므로 차 내외부는 그대로 둔다. 22번 건설기계 운전 작업 후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다음 작업을 위해서 2.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3.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은 4.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설.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두어야 차가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 물로 변화하여 연료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3번 굴삭기의 3대 주요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트랙 주행체, 하부 추진체, 중간 선회체 2. 동력 주행체, 하부 추진체, 중간 선회체 3. 작업, 전부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4. 상부 조정장치, 하부 추진체, 중간 동력장치. 정답은 3. 작업, 전부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 해설. 굴삭기의 3대 주요부는 작업, 전부, 장치, 상부 선회체, 하부 추진체이다. 24번 굴삭기 작업 중 운전자 하차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버킷을 땅에 완전히 내린다. 2. 엔진을 정지시킨다. 3. 타이어 식인 경우 경사지에서 정차 시 고인목을 설치한다. 4. 엔진 정지 후 가속 레버를 최대로 당겨놓는다. 정답은 4. 엔진 정지 후 가속 레버를 최대로 당겨놓는다. 해설. 가속 레버는 건설기계에서 연료의 가감을 조절하는 수동식 레버로서 연료 레버라고도 한다. 기관이 완전히 정지한 다음에는 가속 레버를 뒤로 밀어준다. 25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동력 조향을 사용한다. 2. 바퀴의 정렬을 정확히 한다. 3.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압으로 한다. 4. 중감속 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 4. 중감속 장치를 사용한다. 해설. 타이어식 조향 핸들의 조작을 무겁게 하는 원인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압보다 낮아졌거나 바퀴 정렬, 즉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 또한 동력 조향을 이용하면 핸들 조작은 쉽게 가벼워질 수 있다. 26번.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선회 고정장치 2. 주행모터 3. 스프로킷 4. 트랙. 정답은 1. 선회 고정장치. 해설. 크롤러 무한궤도형 유압식 굴삭기의 주행은 기관의 힘이 메인 유압 펌프에 가해져 주행모터, 즉 유압모터를 돌려 스프로킷을 움직이고 트랙에 힘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동한다. 27번. 유압 실린더에서 실린더에 과도한 자연 낙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작동 압력이 높을 때 2. 실린더 내의 피스톤 실링의 마모 3. 컨트롤 밸브 스프레 마모 4. 릴리프 밸브의 조정 불량. 정답은 1. 작동 압력이 높을 때. 해설. 실린더 자연 낙하 현상은 유로가 파손되거나 유압 실린더의 실링이 마모되었을 경우, 컨트롤 밸브 스프리 마모되었을 경우, 릴리프 밸브 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작동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 28번.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2. 드레인, 배출 밸브 및 유면기를 설치한다. 3. 오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한다.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정답은 4.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해설. 유압 탱크는 적정 유량을 저장하고 적정 유온을 유지하며 작동유의 기포 발생 방지 및 제거의 역할을 한다. 주유구와 스트레이너, 유면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량을 점검할 수 있다. 이물질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오일 냉각기는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29번.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작은 동력원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2.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3. 운동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4.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 정답은 4.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 30번. 유압 회로에 흐르는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는 1. 감압 밸브 2. 릴리프 밸브 3. 시퀀스 밸브 4.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정답은 2. 릴리프 밸브. 31번.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는 1. 쿠션 기구 2. 밸브 기구 3. 유량 제어 기구 4. 셔틀 기구. 정답은 1. 쿠션 기구. 해설. 실린더 쿠션 기구. 작동을 하고 있는 피스톤이 그대로의 속도로 실린더 끝부분에 충돌하면 큰 충격이 가해진다.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쿠션 기구이다. 32번.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밸브는 1. 시퀀스 밸브 2. 감압 밸브 3. 릴리프 밸브 4. 무브화 밸브. 정답은 3. 릴리프 밸브. 33번. 다음의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1. UI 모터 2. UI 펌프 3. 공기압 모터 4. 요동 모터. 정답은 1. UI 모터. 34번. 유압유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2. 유동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3. 동력 손실이 증가하여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 4.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한다. 정답은 1.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해설.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경우 관내의 마찰 손실에 의해 동력 손실이 유발될 수 있으며 열이 발생할 수 있다. 35번. 건설기계 장비 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경우는 1. 천재 주변 2. 건설기계의 도난 3. 10일간의 정비 4. 사고 발생. 정답은 3. 10일간의 정비. 36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 5일 2. 10일 3. 15일 4. 30일. 정답은 2. 10일. 37번.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건설기계 제작증 2. 수입 면장 3. 매수 증서 4. 건설기계 검사증 등본원부. 정답은 4. 건설기계 검사증 등본원부. 38번.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만원 이하의 벌금 4. 3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번. 건설기계 등록제를 변경한 때는 등록번호표를 시 독취사에게 며칠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는가? 1. 10일 2. 15일 3. 20일 4. 30일. 정답은 1. 10일. 40번. 타이어식 굴삭기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은 2. 1년. 41번. 다음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최고 중량 제한 표지 2. 최고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 3. 최저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 4. 차간거리 30km 제한 표지. 정답은 3. 최저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 42번.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사망,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2. 중상해,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3. 경상해,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4. 무상해 사고,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 정답은 2. 중상해,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해설. 중상해는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를 말한다. 43번. 차마가 도로 좌측 차로로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있는 경우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얼마가 되지 않는 경우인가? 1. 5m 2. 6m 3. 8m 4. 10m. 정답은 2. 6m. 44번.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른다. 2. 신호기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3. 자기가 판단하여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신호에 따라도 좋다. 4. 수신호는 보조신호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좋다. 정답은 1.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른다. 45번. 일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 살포기 3. 아스팔트 피니셔 4. 콘크리트 믹서트럭. 정답은 3. 아스팔트 피니셔.
46번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때 면허 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면허 취소 2. 면허 효력 정지 45일 3. 면허 효력 정지 30일 4. 면허 효력 정지 15일 정답은 1. 면허 취소 47번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1. 밤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전조등을 계속 하향했다. 2. 낮에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할 때 전조등을 켰다. 3.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10m 지점에 주차하였다. 4.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였다. 정답은 4.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였다. 해설.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48번. 재해조사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것은 1. 재해를 발생케 한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2. 재해 발생 상태와 그 동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3. 작업 능률 향상과 근로기강 확립을 위하여 4.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답은 4.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설. 재해조사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49번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일 때 2.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때 3.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4.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 정답은 3.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50번. 산업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직접 원인 중에서 인적 불안전 행위가 아닌 것은 1. 작업 태도 불안전 2. 위험한 장소에 출입 3. 기계의 결함 4. 작업자의 실수 정답은 3. 기계의 결함 해설. 기계의 결함은 기계의 불안전 상태에 해당한다. 51번.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작업은 1. 해머 작업 2. 윤활유 교체 3. 건설기계 운전 4. 타이어 교체 정답은 1. 해머 작업 해설. 해머를 사용할 때는 손에 장갑을 끼지 않는다. 52번. 일반적으로 안전작업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효율성이 높아진다. 2. 이직률이 낮아진다. 3. 생산성이 저하된다. 4.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정답은 3. 생산성이 저하된다. 53번. 수공구 취급 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줄 작업으로 생긴 쇳가루는 입으로 불어낸다. 2. 해머 작업 시 손에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3. 정 작업 시 보안경을 착용한다. 4. 기름이 묻은 해머는 즉시 닦은 후 작업한다. 정답은 1. 줄 작업으로 생긴 쇳가루는 입으로 불어낸다. 54번. 가스용접의 안전작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작업 종료 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놓는다. 2.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3. 토치에 점화할 때 성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4. 아세틸렌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정답은 3. 토치에 점화할 때 성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해설.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화용 라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이나 그나 성냥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5번. 다음 중 화재 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D급 화재인 경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2. B급 화재인 경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3. C급 화재인 경우 CO2 소화기를 사용한다. 4. A급 화재인 경우 포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1. D급 화재인 경우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해설. D급 화재는 금속 나트륨 등의 화재로서 일반적으로 건조사를 이용한 질식 효과로 소화한다. 56번.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검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1. 비눗물을 발라본다. 2. 순수한 물을 발라본다. 3. 기름을 발라본다. 4. 촛불을 데워본다. 정답은 1. 비눗물을 발라본다. 해설. 비눗물을 가스 누설 위험 부위에 칠하면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가스 누설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57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관리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한다. 2. 일반 공구를 사용한다. 3.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정식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은 1. 안전띠 또는 로프를 사용한다. 해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다리보다는 안전띠와 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8번. 굴착 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괄호 부의 지면에 괄호 페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정답은 굴착 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59번.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매설용으로 쓰인다. 2. 수명이 길다. 3. 고압가스관으로 사용된다. 4. 열과 빛에 약하다. 정답은 3. 고압가스관으로 사용된다. 해설. 고압가스배관은 강관이나 비철금속 관 중 둔관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저압에 사용되는 배관으로 최고 사용 압력이 0.4MPa 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배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60번. 고압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중 고압선로 또는 지지물의 접촉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1. 상부 회전체 2. 붐 또는 관상 로프 3. 하부 주행체 4. 장비 운전석. 정답은 2. 붐 또는 관상 로프. 해설. 고압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고압선로 또는 지지물의 가장 접촉이 많은 부분은 관상 로프와 붐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